오늘은 동영상을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 상품 등록 시간은 그 동영상의 용량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홍보용 그리고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유튜브는 최고의 SNS가 아닌가. 내가 유튜브에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들을 등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또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를 중심으로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냥 글을 읽고 또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동영상을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유튜브에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서 방송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동영상을 활용한 인터넷 창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홍보용 동영상.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용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포토샵으로 만든 다양한 상품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상품 이미지에 약간의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상품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뭐 어떤 상품이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간단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상품 이미지의 어떤 재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딱 1초만 보여주고 그 다음 상품 이미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고객은 그 상품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상품 이미지 하나를 뭐 5초 내지 10초를 보여준다면 너무 느린 거죠. 그죠? 너무 지루하고 너무 느리면 고객은 그 동영상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재생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하는 포토샵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앞에서 상품 이미지를 뭐 4장, 5장 보여주고 그 상품에 대한 설명만 하나의 포토샵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 말고도 뭐 상품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 동영상도 제작해서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홍보용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튜브에 내가 만든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유튜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크리에이트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면,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에 접속을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플러스 기호죠. 그죠?
플러스 기호에 마우스를 올리면 보면 create라는 영어 단어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업로드 비디오 고 라이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업로드 비디오를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비디오스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파일, 동영상 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결제 기능이 있는 상품 판매 SNS로 링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다음 카페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 대한 그 공부도 했었고, 또 페이스북을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 대한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밴드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에 대한 공부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전에 그 이미 내가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실습도 해본 다음 카페, 또 페이스북, 밴드의 그 상품 구매 페이지로 링크를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에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등록한 후에 유튜브에 코멘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튜브의 그 코멘트 부분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SNS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이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의 그 상품 판매 홍보 동영상 아래에 그 댓글에다가 내가 그 SNS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해놓고 어떤 고객이 그 댓글에 입력되어 있는 SNS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SNS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바로 그 링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용 동영상을 보고 댓글에 있는 SNS 상품 구매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그 SNS에 그 접속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상품 5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의 상품 판매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등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상품 판매 동영상마다 그 3가지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카페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링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은 크게 보면 3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의 프로필, 개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실습을 기존에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적어도 한 가지의 결제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얼마든지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미 강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2가지 그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뭐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그 페이스북의 프로필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해서 실습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 프로필 주소 또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주소를 입력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밴드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밴드에서는 개별 상품을 등록하면 등록한 개별 상품마다 그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홍보 그리고 상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등록한 후에 그 유튜브에 코멘트, 댓글에다가 뭐 다음 카페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또 페이스북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그리고 밴드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를 그
댓글에다가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뭐 프로필이나 페이스북 그룹에 그 접속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객은 그 밴드의 상품 구매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기능은 참 괜찮은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것을 내가 오래전에 한번 직접 그 유튜브에서 한번 해 보았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에 그 이미지에 또 텍스트로 간단한 설명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뭐 비록 분량은 5초지만은 어쨌든 그 몇 장의 사진으로 필요하다면 또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추가해서 일종의 상품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가보면 내가 3개의 코멘트 댓글에다가 위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3개의 사이트 주소를 임의로 한번 이제 댓글로 입력을 했죠. 그죠? 요것을 내가 하나씩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론 상품의 종류는 다릅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유튜브의 코멘트 댓글에다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페이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것을 네이버 카페 주소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구매 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자,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링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옥션의 스토어입니다. 옥션 스토어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고객이 클릭을 한다면 이 옥션의 스토어로 이렇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등록하고 그 코멘트 부분 댓글로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페이지 주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댓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 댓글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상품을 뭐 기업을 홍보만 하는 홍보용 사이트로 활용되기보다는 상품 이미지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코멘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다음카페, 또 페이스북, 또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댓글에다가 다음 카페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또 페이스북의 상품 구매 페이지 주소, 아니면 페이스북 뭐 프로필 주소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페이스북 그룹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밴드 같은 경우는 밴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상품의 그 링크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해두면 그 동영상을 본 고객들이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강의를 하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으면, 아니면 본인이
그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후 부분의 강의는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오늘 강의의 그 핵심 주제가 이제 뭐냐면 유튜브도 하나의 SNS라는 것이고 SNS로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상품 판매를 하고 또 유튜브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고 지금까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본 동영상의 이후 강의는 듣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이번 학기도 이미 그 일학 컴퓨터와 인터넷 그 입문이라는 과목에서 또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강의를 했었고 내가 강의하는 다른 과목에서도 역시 그 홍보용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후 부분은 수긍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서 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을 홍보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뭐 다양한 사이트,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제품을 그 제조하거나 또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을 과거에는 뭐 이미지 그리고 이 텍스트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는데 요즘은 또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이 조금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동영상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무비 메이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 메이커를 활용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비 메이커 말고도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비 메이커만 잘 그 활용을 해도 뭐 기업에서 필요한 동영상을 그 만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면 사진 3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가 그 송해공원에 가서 사진 3장을 이렇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송해공원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분수 쇼를 하는데 그 동영상도 직접 촬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동영상 그리고 3장의 이제 사진을 활용해서 송해공원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절차를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이 포토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 이게 좀 더 예쁘게 좀 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송해공원과 관련된 이제 사진 3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그 휴대폰으로 그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포토샵에서 사진의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하고 이미지 크기에서 이제 사진의 크기도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메뉴, 그 이미지의 조정이라는 메뉴에서 이미지의 좀 선명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이 사진 송해공원 입구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어때요? 조금 이 색상도 조금 바꿔줄 수가 있겠죠. 기왕이면 조금 보기 좋도록 동영상 안에 들어갈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라는 포토샵의 이미지 조정이라는 메뉴에서 색상 균형만 사용해도 사진을 조금 예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저장하면 될 겁니다. 자, 이 포토샵으로 본인이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의 크기나 사진의 색상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 3장이 다 사진의 크기라든지 사진의 색상 같은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 무비 메이커에서 전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디오 및 사진 추가라는 메뉴가 있는데, 송해공원의 그 폴더로 들어가서, 자, 어느 사진을 한번 불러 볼까요? 자, 요 사진, 송해공원이라는 요 사진 한 장을 불러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진의 어떤 재생 속도라고 하는데,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시간 한 2초 정도로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 편집 재생 시간 2초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2초가 됩니다. 2초. 자, 그 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편집 및 사진 추가해서, 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불러 볼까요? 동영상을. 자,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 이 사진을 조금 전에 2초를 설정을 했고, 영상을 불러와 보니까 전체 시간이 얼마가 됐습니까? 27초죠. 그죠? 예. 27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도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영상 내용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갖고 그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바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영상까지 사진 한 장을 제일 첫 번째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하나 불러오니까 전체 시간이 이제 27초가 됐습니다. 그죠? 사진 한 장을 더 한번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느 사진을 불러올까요? 자, 요 사진도 불러오면 편집해서 재생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는데, 요것도 한 2초로 하겠습니다. 재생 시간 2초. 현재 요 사진은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그 송해공원 근처의 이 맛집들을 다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맛집에 대한 지도라고 하는데, 송해공원에 처음 간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그 이미지입니다. 자, 요 사진도 조금 전에 2초로 편집해서 그러고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 사진, 마지막 사진이 지금 요거죠. 그죠? 예. 요것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는 편집해서 재생 시간을 조절하면 되는데, 자, 요것도 한 2초 정도 요렇게 이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비메이커에서 사진 3장을 불러왔고 동영상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전체 시간이 31초가 되었죠. 31초. 자, 물론 사진의 위치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불러왔던 사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원하는 장소로 옮기면 됩니다. 원하는 장소로. 자, 이 동영상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바위에 이 글씨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 사진은 그 2초, 재생 시간은 2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불러온 사진을 그 두 번째 위치로 바꾸었습니다. 맞죠? 그죠? 요렇게 해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해공원에 가면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분수 쇼를 하는데, 그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송해공원 근처에 맛집을 그 표시해 놓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준비한 사진 3장, 그리고 송해공원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 하나, 총 이제 4개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사진 3장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하나를 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켰고 또 뭐 했습니까? 재생 시간도 조절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촬영한 분수쇼 모습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동영상이 이 촬영한 영상이 너무 길거나 뭐 굳이 저 장면은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분수쇼가 거의 끝나는 모습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 정도에서 뒤에 영상을 한번 보면 뒤에 영상은 분수쇼가 끝난 장면이니까 이곳에서 분수쇼가 끝난 이유는 잘라낼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그죠? 자,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잘라내고자 하는 지점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놓고 분할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분할을 클릭하면 딱 분할이 돼 버리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분수쇼가 끝나는 장면하고 그 뒤에 딱 이렇게 분할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분할이 된 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제거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요 제거를 해버리면 분수쇼가 끝난 뒤에 그 영상은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제거를 하기 전에 영상의 길이가 31초였었는데 제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8.97초가 됐죠. 그죠? 약 3초 정도가 잘려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사진 3장하고 동영상 1장을 가져와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했고 또 편집 메뉴에서 재생 시간도 조절해 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의 영상을 분할시켜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을 좀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홈을 누르고 나면 제목 있고 자막 있고 제작진이 있습니다. 제목. 이 동영상의 제목은 동영상 제일 앞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제목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넣을까요? 그냥 송해공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송해공원.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에 가서 요것도 역시 2초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송해공원이라는 제목을 2초로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해공원. 제목이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자막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막은 이제 특정 영상이 나올 때 그 영상을 설명해 주는 이제 것을 보통 자막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분수쇼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분수쇼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넣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요 정도 해서 자막을 한번 클릭을 해 보고 자막을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송해공원 분수쇼라고 한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송해공원 분수쇼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요것도 편집해서 서식에서 재생 시간을 한번 뭐 10초 정도? 한 10초 정도를 넣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자막도 글자를 조금 굵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자의 색깔도 이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씨의 색깔
색깔도 한번 바꿔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가 확 나기 위해서는 뭐 붉은색으로 하니까 조금 안 어울립니다. 그죠?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끝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송해공원 분수쇼라고 했고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죠? 글자의 크기는 36 폰트 크기로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수쇼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송해공원 분수쇼라는 자막이 나오죠. 그죠? 네. 자막이 10초간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자막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때로는 저게 뭔가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송해공원 분수쇼 보통 거의 한 2시간마다 이런 분수쇼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제작진은 동영상의 제일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진도 제작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드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만드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넣는다면 상업적 활용을 금지합니다 라든지 요것도 글자의 크기를 좀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36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편집해서 재생시간도 12,000초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만드니 상업적 활용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면 카피라이트, 이 저작권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제3자가 내가 만든 동영상을 다운을 받다든지 아니면 또 불법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저작권도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목도 달았죠. 그죠? 송해공원, 그리고 사진 3장,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영상 가져와서 하나의 동영상이 이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잘라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면 동영상을 보면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을 혹시나 또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보면 이 분수쇼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니까 굳이 더 이상 제거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제거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실행을 중단시키고 분할을 클릭하면 됩니다. 분할을 클릭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제거하면, 제거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이 지금 32.97초였는데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31.93초, 약 1초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자, 이 자막이 들어간 것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송해공원 분수쇼. 네. 글자의 색이나 글자의 크기는 얼마든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 제작진까지 다 이제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동영상으로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파일에 가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원본 파일을. 이 프로젝트 파일은 나중에 이제 불러내서 얼마든지 이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반드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뭐 딱 한 번으로 저장하고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뭐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영상 저장으로 가면 됩니다. 동영상 저장으로 가서 컴퓨터용 송해공원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영상이 짧기 때문에 뭐 금방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저장이 완료됐다라고 나오고, 재생을, 내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재생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보면서 뭐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진의 선명도는, 사진은 포토샵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제대로 보이는지, 뭐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동영상은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동영상은 저장이 되어서 지금 여기 송해공원이라는 그 파일명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은 프로젝트로 이게 저장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송해공원 폴더로 가서 역시 또 여기도 송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이제 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났죠. 그죠? 자,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요걸 불러와서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동영상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송해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최종 완성된 이 동영상은 뭐 유튜브 같은데 등록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창업기업에서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또 동영상을 다양한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제품을 구입한 그 고객들이 이 제품을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라든지, 요즘은 또 구입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텍스트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사용 방법이나 제품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면 고객이 조금 더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그 제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이 창업기업에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그 홍보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좀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조금 친밀감을 느끼고, 또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도록, 또 그 제품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충분히 제공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